엄마는 그냥 엄마라는 존재만으로 예, 권위가 예. 있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렸을 때 엄마가 간단한 지시를 계속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엄마가 이거 갖다 놔, 이게 갖고 와, 엄마 물 좀 마시게 갖다 줄래? 그럼 갖다 주면 고마워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왜? 상담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본인 물건이나 쓰레기를 치울 때는 네가 어지럽으니 네가 치워라 하고 얘기를 자주 하니까 딸이 냉장고 가까울 때 제가 물 좀 가져다 줘 하거나 아니면 동생이 어지른 쓰레기 버릴 때 같이 버려줘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내가 한 건 아니고 엄마가 목마른 건데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따지네요. 말빨이 정말 딸립니다. 뭐라고 설득해야 부모의 권위가 설까요? 부모의 대화법과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즘에 말싸움에서 다 진다 이런 부모님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권위라는 건 예.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지위나 이걸로 상대방을 리드하거나 이렇게 네네.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힘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요즘은 힘을 갖는 걸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걸 강압적이라고 느끼셔서 네네. 뭐 이거 해볼래? 한번 해볼까? 뭐 이제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권위적이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어해요. 아,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나를 권위 있는 존재로 보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대등해. 예. 우리 집은 민주주의니까. 수평적이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어. 이거는 너랑 나랑 친구인데 어느 날 나를 좀 과장님 대접을 좀 해줄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상호작용의 패턴이 결정됐는데 한쪽에서 원한다 그래서 이건 바꿀 수 없는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지시할 건 지시하는데 네네. 저희 둘째가 네. 이렇게 10살인데 이제 그전에는 심부름도 잘 하고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제 10살이 되니까 이제 여기 나온 아이처럼 네. 왜 내가 해야 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지 이렇게 했다가 그럼 교수님 또 순간 멈칫해요. 왜 해야 되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생각이 안 난다기보다 그런 걸 물어볼 만큼 컸구나.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뭐야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얘 수준에 맞게 네. 이제 근데 약간 그때 좀 웃기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살 수준에 맞게 했는데 너 지금 10살이지? 그러면 숫자로 써봐. 1, 0. 숫자가 몇 개야? 2개. 누나는 6살 차이였어요. 16. 2개. 엄마도 2개. 너 작년에 몇 살이었어? 9살. 숫자가 1개. 한 개. 1개하고 2개는 역할이 엄청 달라. 1개는 자기만 위해서 뭘 해도 돼. 2개일 때는 남을 위해서도 뭘 해야 돼. 이렇게 뻥이죠. 아, 교수님 적어야 되겠는데요. 너무 좋은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네. 뭔가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해놓고 보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도 나이에 맞게 집안에서도 역할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사실 집안일을 가르쳐서 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집단 생활에서의 준비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족의 구조를 바꾸셔야 되는 거죠. 예, 이 정도의 상황 지금 10살이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앞자리가 바뀌어서 이제 2자리가 된 거잖아요.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엄마 아빠 너랑 동생 이렇게 같이 살잖아. 근데 이제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 엄마가 하는 일도 많고 아빠가 하는 일도 많고. 근데 지금까지는 너네가 어렸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가 많이 해줬어. 네. 근데 지금 10살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나이고 심지어 서로 도와야 되는 나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옷을 뭐 세탁 바구니에 갖다 넣어라. 예. 근데 이건 옷 하나인 것 같잖아요. 옷, 양말, 코트 걸기, 수건 쓴 거 내다 놓기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사실 일이 많아요. 그 다음에 네. 이걸 확장하려면 네. 눈에 보는 대로 갖다 놓기. 음. 예, 빨래거리라고 생각되면 근데 이 정도면 정말 어른입니다. 예, 맞아요. 어른들 중에서 안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만약에 이렇게 됐었을 때 설득 말고 교수님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요. 보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애가 뭘 안 하면 이거 하게끔은 하고 싶으니까 그래 뭐 용돈 올려줄게 이거 해라. 예. 방 청소해 용돈 올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보상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 스티커가 굉장히 효과적인데 네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네.
그거를 모르시면은 이게 실패를 하는데요. 네네. 이 규칙은 엄마가 정하는 겁니다. 애들이 나 이거 할 테니 줘. 아, 예. 규칙을 애들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출발점에서. 예. 네네. 그러면 이제 뇌물이 되면서 음. 뇌물 더 내놔.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스티커를 사용하는 건 안 하던 일을 새로 시킬 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한 행동을 예. 이를테면 이제 빨래통에 빨래 갖다 놓는 걸 안 했다. 네네. 그러면은 빨래통에 빨래를 이제 앞으로는 네가 갖다 놔야 돼. 네. 근데 안 하던 일을 하는 거니까 예. 엄마 생각에는 이걸 좀 상을 주고 싶어. 그래서 한 번씩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주고 자 그리고 이제 스티커로 뭔 상을 줄 때는 또 요즘 굉장히 중요한 게 결핍이 없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우, 그렇죠. 맞아요. 예. 옛날에 이제 한 1,000원짜리 젤리면 다 됐거든요. 네네. 요즘에는 점점 더. 예. 그래서 간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절제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효과가 예. 있을까요? 안 그러면은 뭐 이거 갖다 놓고 뭐 네.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게 널려 있는데.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상을 정할 때 그 네. 아이한테 딱 맞춤 보상이 돼야 돼요. 네. 이제 이게 행동 수정인데 어떤 분들은 행동 수정은 굉장히 뭐 예. 인간미가 없지 않냐 하는데 어, 딱 걔한테 맞는 걸 해야 돼요. 약간 조련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아, 행동 수정이. 이렇게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 아이들은 지금 어떤 행동을 설득해서 배우는 나이가 아니라 반복으로 배울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뭐 예. 회사에 들어갔는데 네. 이 업무를 하다가 이 업무를 해. 네. 그럼 이제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반복해서 배운다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처음으로 뭐 테니스를 배워. 근데 이제 테니스 코치가 친절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준다고 제가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가서 100번 연습하세요. 네네.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부분은 반복 훈련에서 이거는 반복 훈련이. 그리고 이제 보상을 준다고 이분이 원하는 부모님의 권위가 서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수님. 아 부모가 이 스티커 제도를 예. 주도적으로 하면 권위가 보상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정도 10살이면 또 뭐라고 엄마한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까지 너무 만만한 대상이 아니었나 하는 걸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왜 애들이 엄마가 저 정도 얘기하면 네. 내가 수긍은 안 돼도 들어야 돼. 이런 이제 경계가 있는데 그게 무너진. 그게 너무 없으면 아. 제가 봤던 어머니 중에 이제 강의하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 이제 중학생 딸이 속옷을 벗어갖고 네. 이제 빨래통에 안 내다 놓고 이렇게 옷장 사이에 막 끼워놓는데요. 침대 밑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래서 그 빨아주지 마시라고. 이제 그럼 이제 입을 게 없으면 이제 그런 걸 몇 번 겪으면 꺼내놓게 돼 있다고. 그렇겠죠. 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는 그럼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 엄마는 그냥 엄마라는 존재만으로 예, 권위가 예. 있고 엄마가 하라는 건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어렸을 때 엄마가 간단한 지시를 계속 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계속 어렸을 때는 이렇게 엄마가 이거 갖다 놔 이게 갖고 와 엄마 물 좀 마시게 갖다 줄래? 그럼 갖다 주면 고마워 이렇게 계속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왜? 그리고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부모님은 더 그게 쌓였을 테니까 그렇죠.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상담하러 많이 오시는 분들의 유형이 네.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나이가 아닌데 초등학교 1, 2학년인데 엄마한테 뭐 소리 지르고 발 고르고 짜증낸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가 얘 감정을 이렇게 많이 좀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이제 그렇게 키우면 예. 기분이 나쁘면 그냥 엄마 몫인 거예요. 엄마는 오히려 선의로 한 건데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교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빠. 예. 근데 이게 누가 이걸 누구한테 책임져야 되지? 엄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짜증이 가실 때까지 집에서 막 괜히 소리 지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말씀하시는 분노 조절 문제는 맞는데 네. 그 나이에는 분노 조절의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특별한 몇몇 외에는 없어요. 뭐 예. ADHD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걸 엄마가 많이 좀 해주셨구나. 근데 이제 엄마는 되게 힘들어하시죠. 왜냐면 이제 화낸다고 나는 같이 화냈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좀 덜 개발되죠. 엄마가 해주니까. 엄마가 다 해줬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막 장 다 보고 음식 다 해주고 막
10년 살았는데 네. 오늘 안 해줘. 너무 짜증나요. 그렇죠. 갑자기 그거예요, 뭐 그거. 던지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감정은 존중해줘야 되는데 네. 의사결정을 존중해주면 좀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면은 또 아이한테 이렇게 휘둘리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아이한테 휘둘리는 부모 좀 나타나는 특성, 유형이 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강하게 나는 권위적인 부모가 안 될 거야. 이게 신념이 강하신 분들 네, 네, 네.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가 강하게 화낼 때 이거를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는 알고 있어. 예, 예. 근데 이제 뭔가 강렬하게 아이한테 이 감정의 에너지가 올 때 예. 막 감당이 안 돼. 이미 이렇게 기에 눌린 거죠. 그런데 아이는 알 것 같아요. 알죠, 당연히. 엄마가 내 귀에 눌렸구나. 네. 이거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화내고 막 발 굴르고 뭐. 부모의 권위가 이렇게 있다가 또 어느 순간 애가 너무 그렇게 하면 그때서야 권위를 좀 세워보고자 하는 이미 좀 참 어렵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데 아빠는 좀 아이들이 말을 듣는다. 맞아요. 그럼 이제 예. 아빠랑 같은 방식으로 좀 쓰시면서 근데 이제 애가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 그럼 선생님하고 비슷한 방식. 예, 그렇게 네. 이제 약간의 롤 모델을 그렇죠. 따라하는 거네요. 모델링. 그리고 이제 일단 한동안은 예,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는 어려울 네, 네. 거야 하는 이제 예상을 하시면서 이제 안 그러면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네, 하겠죠. 어머니의 재량이 너무 줄어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원래 그랬던 아이가 아닌데 성격이 뭐 지배적이거나 통제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부모의 대화법을 물어보셨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 이거는 사실 대화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면 많은 네. 분들이 대화로 뭘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네. 애들의 발달을 보면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싫어도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이제 이걸 설득하고 대화해서는 해결이 안 되죠. 음. 이거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싫은 건 알겠는데 해. 이렇게 해야 돼야죠. 만약에 근데 그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권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응. 예. 만약에 이 상황에서 문제가 있다고 어머님이 지금 느끼는 상황이시잖아요. 네. 이제 요 케이스에만 네네. 그냥 한 개만. 네네. 왜냐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생활의 네네. 습관이기 때문에 네네. 자, 일단 네가 어질렀으니까 네가 치워라. 이 말은 아이가 화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교수님? 여태까지 그러면 안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애가 둘이시잖아요. 네네. 내가 어질렀는지 동생이 어질렀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되게 오. 반감을 주는. 아, 이게 이거 사실 그냥 블레임하는 거잖아요. 예, 예. 너 왜 어질렀어? 야 그럼 네가 이런 이제 뉘앙스 자체가 애를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이들한테 책임 추궁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1번 기분이 좋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음. 엄마는 네가 이제 많이 컸다고 생각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정말 많고 네. 참 기특해. 자, 근데 이제 네가 많이 컸기 때문에 집 안에서도 어떤 것들은 네가 맡아서 좀 해야 돼. 어떤 걸 할지는 이제 엄마가 알려줄 텐데, 근데 어질른 걸 다 치워라 이런 건 너무 모호해요. 네. 예, 그래서 처음엔 아주 쉬운 거 하나를, 그러니까 지금 숙제한 거, 뭐 식탁에서 숙제한 거 좀 치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애가 알았어 할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칭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오. 그러니까 잘했어. 야 이거야. 진짜 우리 딸 다 컸네. 엄마가 이제 훨씬 집에 왔을 때 할 일도 좋고 진짜 좋다. 이렇게 해서 작은 거 계속 이게 확확 늘리시면 안 되고요. 계속 밥 먹은 그릇 좀 갖다 놔줄래? 네네. 칭찬해주고. 예.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나랑 대등하고 나랑 말싸움하는 엄마가 아니라 예. 내가 뭘 했을 때 칭찬해주는 엄마로 서서히.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요. 네. 아이에게 휘둘리는 부모님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휘둘리지 않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다는 부모님들을 위한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이렇게 말로 듣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득해서 아이를 뭔가 지시를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뭐뭐를 해라. 이 말을 그냥 일단 무조건 하세요. 그럼 왜? 그러면은 네가 설득은 뒤에 하세요. 이게 이제 순서만 좀 바꿔주세요. 그렇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앞에 설득을 이렇게 이제 사회심리학에 나오는데요. 네네. 상대가 설득을 하려 그러면 내 마음은 딱 방어. 아, 저 무슨 보험회사에서 나왔는데요. 설득하려는 거 이미 아는 순간 그렇죠.
방어막이 예. 쳐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길게 말하는 동안 여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다 생기거든요. 어릴 적에 이미 짜놨어.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마음의 준비 이런 게 아니라 기술적인 걸 알려드리는 게 이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이게 약간 톤이 높고 밝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누구누구야 장난감 치우자, 예. 누구누구야 이건 갖다 놔, 네. 이제 이렇게. 밝게 톤은 높지만 예, 밝게. 왜 우리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뭐뭐 하자 그러면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네네네. 맞아. 오늘 교수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팁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너무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정말 하우투를 교수님이랑 말씀 나누다 보면 알게 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해보시고 예, 예. 후기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선미 TV 라이브 방송 많이 하시니까요. 실시간으로 또 궁금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